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찾아오는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죠.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쉬지 말고 계속 활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일만 하는 삶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자기만의 시간을 누리는 삶입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휴식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글에서는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삶을 중심으로 왜 이제는 휴식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고 나서 큰 혼란과 공허함을 겪는 이유는 일로 삶을 평가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자괴감에 빠지기 쉽죠. 그런데 이럴 때야말로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순간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제는 일만 강요하는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누릴 때입니다. 현실적인 사례 60대 김 씨의 변화. 김 씨는 60대 중반의 한 회사에서 평생을 일해온 분입니다. 정년퇴직을 맞이했지만 주변에서는 쉬지 말고 뭔가 계속해야 한다며 재취업이나 봉사활동을 권유했죠.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그 권유가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40년 넘게 일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좀 쉬고 싶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독서와 음악 감상 같은 취미를 시작하면서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충분한 휴식과 여가 시간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일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자기만의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사례, 70대 이 씨의 노후 고충. 이 씨는 70대 초반으로 은퇴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찾아 다녔지만 체력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주변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급해졌죠. 그러던 중 이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은퇴자 휴식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칭부터 명상, 동료와의 대화까지 이 시간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이 씨는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제는 스스로를 더 잘 돌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계속 활동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현실적인 사례 55세 박 씨의 은퇴 준비. 박 씨는 55세에 조기 은퇴를 계획하며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명상, 요가, 취미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휴식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박 씨의 경험은 휴식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관리임을 잘 보여줍니다. 미리 휴식을 계획하는 것도 은퇴 준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휴식과 건강의 상관관계. 의학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휴식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과도한 노동은 심혈관 질환, 우울증, 만성 피로 등을 초래할 수 있죠. 반면 휴식과 여유 있는 생활은 면역력을 높이고 뇌 기능을 보호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심리학자들은 특히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은퇴 후 자신을 돌보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며 충분히 쉬는 것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은퇴 후 휴식이 중요한 이유. 신체 건강 유지.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무리한 노동이나 활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따라서 충분한 휴식은 신체 회복을 돕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정신 건강과 행복감 증진.
일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강요받으면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어요. 휴식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아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개선. 휴식을 취하며 가족, 친구와의 시간을 늘리는 것은 정서적 지지를 받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공감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은퇴 후 삶. 우리 사회가 이제는 나이 들면 계속 일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나이 들면 충분히 쉬어도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때입니다. 특히 가족, 친구, 지역사회가 서로의 휴식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은퇴자 본인도 스스로에게 친절해지고 충분한 휴식을 허락해야 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며 겪는 신체적 한계와 마음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이제는 쉬지 말고 계속 일하라는 말보다 이젠 충분히 쉬어도 된다는 말이 더 많이 들려야 할 때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아가며 휴식과 여가 속에서 인생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은퇴 후 삶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공감이라는 마음을 잃지 말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일을 강요하지 마세요. 휴식은 그 어떤 노력보다도 값진 삶의 지혜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이젠 휴식이 필요하다는 주제를 좀 더 깊게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 휴식이 왜 중요한지 알았다면 이제는 그 휴식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차례예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휴식도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맞게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1. 휴식과 활동의 균형 맞추기. 전문가들은 휴식과 활동이 균형을 이뤄야 건강한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너무 게으르지 않은 적절한 페이스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정도의 적당한 신체 활동은 치매 예방과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반면 과도한 노동이나 지나친 무활동은 건강에 해로워요. 그래서 휴식 시간을 갖되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명상 등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피는 활동을 권장합니다. 하루 10분 정도 명상을 하거나 2030분 가벼운 걷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2. 일상 속 작은 휴식 챙기기. 은퇴 후에도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휴식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천천히 하루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는 것, 혹은 저녁에는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소소한 습관은 스트레스 완화에 큰 역할을 하며 뇌에 휴식 신호를 줍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루틴을 만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규칙적으로 자신만의 휴식 루틴을 정해 놓으면 몸과 마음이 그 리듬에 적응해 더욱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답니다. 3. 휴식 계획 세우기 구체적인 실천법. 많은 분들이 휴식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할지 막막해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법을 몇 가지 제안 드릴게요. 주간 휴식 일정표 만들기 주 12회는 나만의 휴식 데이를 정하세요. 그날은 무조건 휴식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벼운 취미나 산책, 명상 등 편안한 활동을 합니다. 취미 활동 목록 작성. 자신이 좋아하거나 배우고 싶은 취미를 35가지 적어놓고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이때는 경쟁심이나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중요해요. 사회적 교류 확대. 휴식은 혼자만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은퇴 후 친구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사회적 연결망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4. 은퇴자들이 흔히 겪는 휴식의 함정과 주의사항. 휴식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냥 쉬면서도 무기력해지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과도한 수면이나 무활동주의에 너무 많이 자거나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는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 경계. 혼자만 너무 오래 지내면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절한 사회적 교류가 꼭 필요합니다. 일 중독 경계 반대로 은퇴 후에도 무리해서 계속 일하려고 하는 일 중독 현상도 문제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마음 상태를 항상 체크하며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휴식 전략. 김 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니 허리 통증도 줄고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되었죠. 이 씨는 매주 한 번 친구들과 취미 모임을 만들어 함께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를 통해 외로움도 줄고 삶의 활력도 얻었답니다. 박 씨는 명상과 호흡법을 배워 매일 저녁 10분씩 실천합니다. 이 덕분에 불면증도 개선되고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를 보고 있죠. 6. 전문가가 전하는 한마디.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조언은 휴식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평생 일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에게 갑자기 쉬기만 하라고 하면 오히려 불안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휴식 시간을 늘리고 몸과 마음의 변화를 세심히 관찰하며 자신에게 맞는 휴식 루틴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심리 상담이나 건강 검진을 받으면서 건강한 은퇴 생활을 설계하세요. 요약하자면 은퇴 후 휴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전략적 활동입니다. 적당한 신체 활동, 규칙적인 휴식 루틴, 사회적 교류, 그리고 자기 돌봄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죠. 무조건 일만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휴식과 여유를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휴식 계획을 세워볼까요? 어떤 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봐요.